김차홍 작가의 완전 천사 주는 신인 9번째 단원 저출생. 심각한 저출산 문제. 그동안 40만 명이 넘던 출생아가 2020년 말을기에 30만 명 이하로 뚝 떨어졌다고 한다. 한숨밖에 나올 수 없는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망국적 요인인 저출생을 막자는 주장이 OECD 가입 이래로 줄기차게 거론돼 왔다. 하지만 점차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정부 당국자나 정치인들이 젊은이들에게 결혼과 출생이 애국하는 길임을 애써 앵무새처럼 외쳐본들 말만 무성할 뿐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먹혀들지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출생아보다 사망자 수가 늘고 있어 이대로 가면 인구 절벽이 쓰나미처럼 밀어닥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의 출생 현황을 들여다본다. 각종 통계가 말해주듯 세계 198개국 가운데 평균 출산율은 2.4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0.84명으로서 이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인구 감소에 대한 대비책이 없으면 국가의 존립이 흔들림에도 위정자들이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조차 없다. 이러고도 문제의 심각성을 몰랐다고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을 수가 있을까? 저출생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나라의 앞날이 말이 아니다. 이제 저출생 문제가 발등에 불이라도 된 걸까? 2021년 4월 7일에 치러질 서울시장 보선을 앞두고 불거져 나왔기 때문이다. 표를 의식한 어떤 출마자는 결혼하면 얼마, 애 낳으면 얼마라고 출마의 변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이런 공약들이 왜 불쑥 고개를 내밀까? 바로 허경영의 출산혁명이 이슈화가 됐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허경영은 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해 33년 전부터 출산수당으로 3천만 원을, 결혼수당으로 1억 원을, 그리고 주택구입비로 2억 원을 무이자로 주자고 줄기차게 외쳤다. 그랬건만 많은 세월이 흐르도록 허경영의 정책에 대해 어느 누가, 어느 정치인이 이에 귀를 기울이기라도 했나? 모두가 하나같이 정책이 허황되다, 선심성 내지 인기용이다 라며 몰아붙이기 바빴다. 정치는 그야말로 현실이 아닌가? 정책일수록 실현이 가능해야 한다. 최근 모 칼럼니스트는 일간지를 통해 3.3 정책의 핵심을 들먹이면서 이상적인 철인 정치를 실현할 진짜 리더를 기다린다. 허경영을 빼고 라고 하였다. 그의 정책은 인정하면서도 리더로는 거리를 두려 한 것 같다. 여태껏 허경영을 인정하고 지켜본 사람으로서 씁쓸해하다고나 할까? 내가 허경영을 지지하는 것은 그가 미래를 내다볼 줄 알고 우리나라의 장래를 위해 3.3 정책을 내놓았다는 데 있다. 지도자는 허경영과 같이 정책다운 정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허경영은 인기에 영합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다. 출생 문제만 해도 오래전부터 구체적인 대비책을 내놓았다. 그래서 그가 선견지명이 있는 지도자란 소리를 듣는다. 허경영은 그가 펼친 정책을 두고 일찍이 시대정신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뜻하는 바가 있었던지 시대정신이 다시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다. 얼마 전 제1야당의 대변인을 뽑기 위한 TV토론에서 아나운서가 젊은 정치인인 양준우 후보에게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시대정신이 무엇이고 어떤 해결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양 후보는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바와 같이 저출산이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선 허경영식이어야 한다 라고 함으로써 화제가 되고 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이의 해결책은 이미 허경영이 밝힌 것이어서 새로운 것이 아니며 촌치도 어려울 게 없다. 정부가 돈을 넉넉히 주면 애를 쉬이 낳게 되어 있다. 이는 삼척동자도 아는 평범한 상식이 아닌가? 그런데도 왜 모르쇠로 일관하는지 이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있다. 선진국의 길목을 막고 있는 저출생 문제. 늦었지만 지금에 와서야 눈을 뜨기 시작했고
출마자가 표심을 잡겠다는 심정으로 급기야 허경영을 따라하고 있다. 그나마 출생 문제가 여론의 중심에 있다는 점에서 다행이란 생각이 든다.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연애수당을 지급하고 중산층을 만들기 위해 국민배당금을 지급하자고 했던 이 시대의 실용주의자 허경영, 그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3.3 정책을 보면 그의 애민정신이 얼마나 투철한가를 알 수 있다. 그가 내건 출생에 대한 대책은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그러고 보면 출생 문제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국정과제의 제1목표가 돼야만 한다. 그동안 국민들 사이에 애 낳으면 고생시키는데 그럴 필요가 있나? 차라리 내 혼자라도 홀가분하게 살자란 생각이 지배적이었고 국가는 무책임하게 손을 놓고 있었다. 이제 와서 저출생을 막으려고 출산을 의무화할 필요까지 없겠지만 그렇다고 방치할 수도 없다. 자식을 낳는 것도 농사가 아니겠는가? 자식을 기르려면 보육비다 뭐다 하여 돈이 들어간다. 돈 없이 아이를 키울 수는 없다. 그러니까 돈을 스스럼없이 주자는 것이다. 출산은 나라의 희망이며 젊은이가 많으면 그만큼 건강한 나라라 할 수 있다. 출산은 애국이므로 출산을 많이 한 사람은 국가유공자로서 여우해야 맞겠다는 생각도 든다. 애를 낳는데 돈을 주는 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다. 그런데 저출생을 막고 있는 것은 원칙이 결여된 예산 편성이 아닌가? 지금의 예산은 문제가 많다. 정부가 성인진이 출산연구비니 하여 해마다 적지 않은 예산을 수립해 왔지만 개선된 게 있었나? 이런 예산이 출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눈먼 돈임을 뻔히 알면서도 왜 책정을 해야 될까? 아닌 게 아니라 묻는 게 바보란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지금까지 성인지 외 출산연구비만 해도 지출한 돈만 무려 40조 원이 넘는다고 한다. 차라리 이 돈을 출생장려금으로 지급했다면 저출생만은 막을 수 있었을 게 아닌가? 이제 비생산적이고도 소모적인 예산 수립은 그만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돈 들이지 않고 저출생을 막자며 말로 떠들어댄들 한갓 허공을 스치는 메아리일 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한다. 거듭 말하거니와 저출생을 막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허경영의 정책과 같이 결혼수당으로 1억 원을 출산수당으로 5천만 원은 과감히 써야 한다. 따라서 지금의 출산연구비 예산을 모두 전용하여 산모에게 현금으로 출산수당을 주면 애를 낳지 말라 해도 낳는다. 그동안 정치인들은 출산엔 관심이 없고 출산을 유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땅 따먹기식의 연구비 등의 지출에만 몰입해왔다. 그러다 보니 저출생이 없어지기는커녕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될 수밖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여기까지 완전천사 주는 신인 9번째 단원 저출생, 심각한 저출산 문제였습니다.